이렇게 발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달 내용은 인베스로에서 포스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연구 프로젝트의 클레이 나노 컴포지션인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플레이션 폴리메리제이션, 클레이를 이용해서 인터플레이션 폴리메리제이션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클레이를 이용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셈블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잘 아시겠지만 클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클레이는 이와 같이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레이어, 아래 레이어, 이 사이의 그 공간을 이제 갤러리라고 그러는데, 이 클레이가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안에는 이 네거티브 차지를 보충해 줄 만한 어떤 파지티브 차지를 띄는 캐타이언, 예를 들어 소디움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그런 이온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클레이가 상당히 폴라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분들이 많이 이제 흡수되는데, 이런 흡수된 수분과 이 캐타이언과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갤러리 내부가 상당히 애시딕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클레이와 함께 이제 나노 컴포지션 형성할 이제 그 어떤 폴리머 파트로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폴리아스레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폴리아스레인은 일반적인 이제 알려진 폴리아스레인과 달리 폴리머 백본에 필긴 링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 폴리아스레인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연구했던 이제 알렉산더 블룸스타인이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개발한 이 폴리머인데, 이 폴리머의 좀 가장 큰 재밌는 점이 뭐 어떤 거냐면, 이 투에틸필린, 이 모노머로부터 어떤 애시드라든지 혹은 알펜 할라이드를 넣으면 자발적으로 어떤 중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합성된 폴리아스레인은 역시 폴리아스이기 때문에 어떤 컨주게이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컨덕티비티도 띄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레이가 어떤 애시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애시딕한 이 클레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 폴리머, 이 컨주게이티드 아이오닉 폴리아스레인을 한번 중합을 하면 어떨까? 이 클레이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애시딕한 그러니까 프로톤, 그러니까 이 클레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톤을 이용해서 어떤 투에틸필린을 중합을 시켜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를 한번 합성해보자. 이 클레이 내부에서. 만약 그렇다면 클레이 내부가 상당히 어떤 굉장히 컨파인된 어떤 그 환경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중합이 일어나면 상당히 오더링된 어떤 폴리머 체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떤 컨주게이션이라든지 어떤 컨덕티브라든지 상당히 향상된 그런 폴리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험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즉, 투에틸필린, 이 모노머를 모몰라이트, 클레이로서 모몰라이트 썼는데 이것을 벤젠에 넣고 섞고 히팅합니다.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이제 한 65도씨에서 하루 정도에서 반응시키면 바로 이제 이 투에틸필린이 이 모몰라이트 내부에 인터플레이션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중합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안에서 진짜 중합이 일어나는지 어떤지 그것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클레이 나노 컴포짓이 이 분석이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녹질 않으니까, 녹질 않아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채팅한 방법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NMR이라든지 혹은 어떤 엑스레이 디프렉션, XRD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카본 솔트 이제 NMR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위에 것이 바로 모노머인 투에틸필린의 솔루션에서의 카본 솔트 NMR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특징적인 피크인 CC 트리플 본드의 그 카본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피크가 있는데, 이것이 그 클레이 나노 컴포짓, 여기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이 어떤 다른 피크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상당히 브로드해진 것으로 봐서 어떤 폴리머가 형성됐다. 즉, 모노머가 존재하지 않고 폴리머가 형성됐다. 이런 것을 일단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클레이와 클레이 사이, 모몰라이트 사이 이 레이어스, 그 두께를 한번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원래 모몰라이트, 이게 디스페이싱 값인데, 디스페이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몸을 대략 드라이브를 했을 때 대략 1나노미터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략 1.64나노미터로 익스펜션 됐습니다. 즉 그 차이가 대략 0.7이니까 이 두께가 0.7 정도 되겠습니다. 0.7나노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 모노머가 존재한다면 0.7보다 훨씬 작은 값, 대략 한 0.3 정도, 0.35 정도 아마 예상되는데, 즉 0.35 그 정도가 아니라 0.7 정도로 일단 익스펜션 된 것을 봐서 어떤 폴리머가 형성된다, 모노머가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알 수 있고, 또 이것으로부터 어떤 이 안에 있는 폴리머의 어떤 컨포메이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폴리아스렌 체인이 모노레이어를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 폴리아스렌의 폴리머 백본에 달려있는 피리네빈이 그러니까 서피스 이렇게 플랫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펄펜디큘러한 그런 포맷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떤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이 안에 형성된 이 폴리머가 과연 이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인지 어떤 컨주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단 이 클레이 나노 컴퓨터에서 이 폴리머들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를 사용해서 익스트랙션을 했는데 사실 이 익스트랙션이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터랙션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저는 최대한 하더라도 대략 한 17%그 정도밖에 이제 익스트랙션을 못했는데 즉 전체 폴리머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익스트랙션한 이 폴리머를 가지고 FTIR, UV 이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FTIR 그것을 보면 위에 것이 이제 모노머의 테트릴피리딘의 I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CH에 있는 여기 피크가 나타나고 역시 이것도 여기 특징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익스트랙티드에 있는 이 폴리머에는 전혀 이제 없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이 이 폴리머 백본에서 나타나는 컨주게이션 된 폴리머 백본에서 나타나는 CC 더블 본드 이것이 새로이 나타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으로 다음 UV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이제 모노머의 이제 UV 업소션 픽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익스트랙트된 폴리아스틸렌의 UV 업소션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 700나노미터까지 롱 테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컨주게이티드 폴리머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즉 이 투에틸피리딘을 클레이 안에 인터컬레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중합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스판테니어스 인터컬레이션 폴리메레이션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솔리드 스테이트 NMR, FTIR, UV 이런 방법으로 이 폴리머가 어떤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임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제 컨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직 진행을 이제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어떤 거냐면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셈블리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폴리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용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셈블리 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으면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일단 간단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이 퀄리티 필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나노 사이즈로 또 어떤 띠크니스 조절할 수 있으면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폴리머, 즉 폴리머로부터 출발한 이 폴리 일렉트라이트에 의해서 이런 멀티레이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도식적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이 뭐 폴리 에나이언, 뭐 폴리케타이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폴리머는 코일 스트럭처를 보통 이제 많이 띄고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셈블리를 했을 때 이 레이어 간에 서로 인터페너트레이션, 서로 엉기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굉장히 올거나이즈된 그런 필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일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클레이 쉿을 도입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즉 어떤 뜻이냐면은 아까 클레이가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파괴함으로써 그러니까 딜라미네이션이죠. 그걸 함으로써 이같이 개개의 어떤 나노 플레이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엑스플레이트된 어떤 이제 클레이 그 쉿은 대략 어떤 모양 비비치가 좀 대략 그러니까 어떤 그 디스크 타입인데 두께는 1나노미터. 그다음에 다이아미터는 수백 나노미터 이르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평판의 어떤 쉿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판의 쉿을 이 폴리머랑 레어바일 어셈블을 한다면 이 폴리머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인터페네트레이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오르가나이즈 된 어떤 띵 필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연구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 클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 차지를 띄는 어떤 폴리머랑 쉽게 굉장히 아주 잘 멀티레이어 필름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이제 그 폴리아슬렌인데, 아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알킬 체인이 여기 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아슬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차지를 띈 클레이랑 파지티브 차지를 띈 이 폴리아슬렌하고 레어바일 어셈블리로 멀티레이어 필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목적을 이제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오더링된 멀티레이어 어떤 나노 컴퓨터 필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측면을 따진다면 이 클레이가 배리어 프로퍼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블 배리어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 측면도 고려했고, 또한 폴리아스레인이 컨덕티비티, 즉 컨덕팅 폴리머입니다. 그리고 클레이는 인슐레이터고, 그것이 인슐레이터와 인슐레이터 사이에 이제 컨덕팅 폴리머가 있는 그런 것이 올터너티브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아나스토피, 굉장히 아나스토피 그 컨덕티비티가 높은 그런 어떤 그 띵 필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이제 고려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클레이를 엑스플레이션 하는 일이 되겠죠. 클레이는 보시다시피 이거 파우더입니다. 대략 뭐 옐로우이시한 그런 파우더인데 이 파우더를 물속에 분사시킨 다음에 쉐이킹하고 소니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물속에 이제 클레이, 엑스플레이트 된 클레이가 있는데 뭐 잘 보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투명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파티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당히 투명한 그런 어떤 서스펜션, 솔루션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엑스플레이트의 클레이 파티클을 템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템용 컵과 그리드 위에 이 클레이 플레이트릿을 얹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클레이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파티클이 있는데 대략 그 평균 다이미터가 한 17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디스크 타입의 클레이 플레이트릿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두께는 알 수는 없습니다. 템에서 이제 두께는 알 수 없는데 두께는 대략 1나노미터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클레이 카운터파트로서 이 폴리에스틸렌도 다음과 같이 활성을 하였습니다. 즉, 트에틸피린의 브롬옥타데케인. 이것이 이 브롬옥타데케인 알켈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섞기만 하면, 섞어서 히팅만 하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시 컨주게이티드 아이오닉 폴리아스틸렌이 합성이 됩니다. 이 폴리아스틸렌은 말씀드렸듯이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고 이것을 IR, UV 이로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를 일단 확인하였고 또한 분자량도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컴포넌트로부터 멀티레이어 필름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폴리아스틸렌 이제 솔루션, 메탄올을 이제 녹였는데 그 솔루션에 이 글래스는 표면 처리한 겁니다. 표면 처리해가지고 먼저 파지티브 차지를 띈 폴리아스틸렌을 디파짓하고 그 다음에 와싱하고 메탄올 와싱하고 다음 다시 네거티브 차지를 띈 클레이 서스펜션에 담궈서 다시 디파짓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멀티레이어 필름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컬 이용해서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있었던 그 랩은 이제 이같이 오토매틱 머신이 있는데, 이 머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어떤 50바일 레이어도 쌓을 수 있고, 100바일 레이어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머신에 좀 장점이 있다면, 한 번에 여러 개, 수십 개의 글래스에 디파짓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멀티레이어 필름이 잘 빌드업 되는지 그것을 UV에서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자, 다음과 같이
멀티레이어 디파짓 탄에 따라서 그 디파짓 탄의 넘버 오브 바이오 레이어에 따라서 그 업섭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이같이 멀티레이어 필름이 잘 올라간다. 일단 이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다음에 이 표면을 이 나노 컴팩트 필름의 이 표면을 AFM으로 구성했는데 좀 지금 OH 뜨는 과정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한 건데 이 대략 이 다이아미터가 한 대략 한 70에서 2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두께는 작게는 한 2, 3 나노미터, 좀 큰 거는 뭐 한 5 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엑스플레이션 된 것이 1나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쌓는 과정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같이 에그레이션 되면서 쌓아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이 AFM으로부터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이 클레이 플레이트 리들릿이 거의 전 부분을 덮고 있다. 고르게 덮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 클레이 플레이트 리들릿이 지금 보면 한쪽 축은 1나노고 다른 축은 한 수백 나노미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같이 그 크로스 섹션 이미지로부터 대략 한 수나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봐서 이 클레이 플레이트 리들릿이 플랫하게 얹어져 있다. 즉 이렇게 삐딱하게 틸트 되어 있지 않고 플랫하게 얹어져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표면인데, 자, 이거를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즉, 이 필름의 단면을 캠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케일 110나노고, 요건 이제 10나노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하이리 이제 인핸스 된 건데, 보면 까만 선하고 까만 선이 쭉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하얀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선 부분은 바로 클레이가 되어 있고, 클레이 레이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제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물론 어떤 부분은 물론 좀 약간 엉겨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클레이 레이어가 오더링 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전 영역을 본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더링 되어 있다. 그리고 대략 두께는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클레이 레이어 두께도 한 2, 3나노, 폴리머 레이어도 한 대략 2, 3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같이 클레이 레이어가 전 필름 표면을 잘 덮고 있고, 또 클레이 레이어가 이같이 잘 이제 오더링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클레이와 클레이 사이에 있는 폴리아실렌은 어떨까? 이 폴리아실렌도 과연 어떤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을까? 그것을 이 폴라라이즈 UV 비저블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로 한번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셋업을 보면은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앞에 폴라라이즈를 놓고, 그 다음에 이 글래스 위에 32 바이오 레이어를 쌓은 어떤 이 필름을 그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P 폴라라이즈 라이트와 S 폴라라이즈 라이트를 이제 쪼여져가지고 각각의 어떤 업서건설을 측정을 해봤더니 S 폴라라이즈 라이트와 P 폴라라이즈 라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이 폴리아실렌 체인이 그러니까 오리엔트 되어 있다. 즉 인플레이 방향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으로 봐서 이 폴리머 체인이 어떤 인플레이 방향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다. 즉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클레이 레이어 위에 잘 어떤 오리엔트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클레이와 폴리아실렌 이 멀티레이어를 쌓았는데, 또 클레이 대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썼던 어떤 폴리머를 써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네거티브 찾을 땐 클레이 대신 네거티브 찾을 땐 설크레이티드 폴리스타이렌과 이 폴리아실렌과 이 멀티레이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 빌드업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이거는 이 빨간 선이 바로 클레이를 쓴 경우, 그다음에 여기 파란 선이 바로 SPS, Sulfurated Polystyrene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ulfurated Polystyrene 혹은 클레이나 업섭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업섭션은 다 폴리아실렌,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업섭션이 되겠는데, 동일한 폴리아실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즉, SPS를 서브스페이스를 쓴 경우에는 대략 한 450나노미터에서 숄더만 보일 뿐인데, 클레이를 쓴 경우는, 클레이를 써서 멀티레이어를 쌓은 경우는 이같이 시프트 돼가지고
470나노미터, 그 다음 500나노미터로 어떤 픽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프트된, 롱거 웨이브랭스로 시프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이 폴리아실렌, 컨주게이티드 폴리아실렌이 뭔가 좀 더 오더링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즉, 추정하기는 이 평평한 클레이 서브스티트 위에 이 폴리아실렌이 역시 잘 온라인 됨으로써 이 폴리머 백본 간에 어떤 파이파이 컨택트가 일어나서 이같이 이와 같은 그 롱고 웨이브렌스로 레드 시프트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확실히 이 폴리머를 쓴 경우랑 클레이를 쓴 경우랑 확실히 차이가 있다. 확실히 클레이를 쓴 경우는 확실히 어떤 오더링이 잘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배리어 프로퍼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클레이를 썼더니 확실히 이 폴리머를 쓴 경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게 오더드 멀티레이어 필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배리어 프로퍼티를 보았습니다. 즉, 나피언 위에 이 클레이와 폴리아스틸렌, 클레이와 폴리아스틸렌 10바이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10바이 레이어, 물론 이제 보스 사이드겠죠. 윗면 아니면 둘 다 쌓아서 그 워터 베이퍼 퍼미어빌리티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를 위해서 설크네이티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아스틸렌, 그 10바이 레이어도 역시 쌓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Y축은 어떤 거냐면 워터 베이퍼 디퓨전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이 값이 크면 워터 베이퍼의 퍼미어빌리티를 차단하는, 즉 배리어 프로퍼티가 더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SKS를 쓴 경우는 나피언 원래 오리지널 나피언에 비해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60% 정도 좀 배리어 프로퍼티가 좀 좋아졌나 그 정도인데, 이 클레이를 쓴 경우는 거의 한 25배, 원래 오리지널 나피언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향상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나피언의 두께가 대략 저희가 쓴 게 한 50 마이크론 됩니다. 50 마이크론 되는데, 이 10바이 레이어 이 멀티레이어 필름은 대략 한 50 나노미터입니다. 즉 50 마이크론의 벌크한 나피온의 이 벌크 프로퍼티를, 배리어 프로퍼티를 50 나노미터를 양면에 깔므로써 거의 25배 정도의 어떤 배리어 프로퍼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파트 결과를 잠깐 이제 요약하면, 결국은 이 클레이와 컨주게이티드 아이오닉 폴리아스를 사용해서 어떤 오더링된 멀티레이어 필름을 일단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오더링 된 것을 AFM, PEM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폴라라이즈 UV 기적을 업서션 스펙트럼으로부터 이 폴리아스렌도 어떤 그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같이 오더링된 오더드 멀티레이어 이 나노 컴색 필름이 상당히 좋은 배리어 프로퍼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랩의 그 사람을 잠시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제가 이제 직접 처음 같이 일해서 컨택을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불량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스칸 트리파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센터장이신 자연푸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교수님인데 이제 성창모 교수님, 그 다음에 저랑 또 같이 많이 일을 한 이제 알렉산더 블룸사이, 그 다음에 이제 넷딕 사람들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많이 했는데, 넷딕에 있는 다크 사멜스,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